지금 드시고 있는 그 커피 습관 계속 이어가시다 보면 몇 년 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커피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생활 습관과 뇌노화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이재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커피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커피를 꾸준히 마셔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13만 명을 무려 43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차 역시 약 14%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이 중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긴 시간 동안 같은 경향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피의 양, 마시는 시간대, 그리고 함께 마시는 음료에 따라 오히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 역시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드시는 한 가지 음료가 있습니다. 이 음료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약 3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료인지는 오늘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섭취량, 마시는 시간대, 그리고 함께 마시는 음료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실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방향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커피를 드신 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하신 분 중에 72세 김영수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가 생기면서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드시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함이 덜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고, 단 것은 줄이려는 마음으로 설탕이 없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탄산음료도 함께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선택한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방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조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느낌도 반복되었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생활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카페인 섭취, 그리고 단맛이 강한 인공감미료 음료 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며 그것이 반복되면 기억과 집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수님은 저와 상담하신 뒤 오후 늦게 마시던 커피를 과감히 줄이고 오전에 2잔 정도만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인공감미료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홍차를 선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두 주가 지나면서 수면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고 낮 동안 머리가 좀 더 맑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커피 한 잔을 줄인 것, 탄산음료 대신 홍차를 고른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차이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마지막까지 말씀드릴 실천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치게 되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커피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떤 음료 습관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팀이 13만 명을 43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서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신 그룹은 위험이 약 18%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커피는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하루 2잔에서 3잔 사이에서 이 경향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박정호님은 하루 한두 잔의 커피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따로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2잔 정도를 일정한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그것이 뇌 회복을 방해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고 계신가요? 홍차 섭취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차 역시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경향이 보고된 음료입니다. 해외 영양 연구에서 홍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14%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커피보다 수치는 낮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커피가 속을 불편하게 하거나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에게는 홍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이순재님은 오후에 마시던 커피를 홍차로 바꾸셨는데 오후 시간대에 커피를 마실 때보다 저녁에 잠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홍차로 바꾸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섭취가 늘어나면 홍차 본래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대신 홍차로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저녁 수면을 위해 디카페인으로 바꾸셨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 위험과 관련해 긍정적인 경향이 확인된 것은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였습니다.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30년 추적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는 같은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디카페인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지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카페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71세 최민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전에는 일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디카페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살리면서 수면은 지키는 방법으로 균형을 잡으신 것입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피하되 카페인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카페인을 선택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연구에서 인지기능과 관련해 가장 안정적인 경향이 나타난 것은 하루 2잔에서 3잔 사이였습니다. 영양역학 연구들을 보면 이 범위를 넘어 과다 섭취할 경우 추가적인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68세 강영우님은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드시다가 2잔으로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양이 줄면 오히려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실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도 더 맑은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오전 중 1잔을 기준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잔 이상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줄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생활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심장 건강 관련 연구에서 오전에 커피를 마신 그룹이 하루 종일 마신 그룹보다 건강 지표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75세 윤정식님은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던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후에 졸린 것을 버티기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 오후 졸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점심 이전에 커피 섭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수면 시작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주로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제로 음료나 무설탕 탄산음료를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드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3배 높은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설탕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0세 김태우님은 오랫동안 제로 탄산음료를 건강음료처럼 즐기셨습니다. 하루에도 2~3캔씩 드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신 물이나 따뜻한 홍차를 선택하셨고 몇 달 지나니 단맛에 대한 욕구 자체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단맛 음료를 드시고 싶으실 때는 가공음료 대신 물이나 커피, 홍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음료라도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로 음료를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료 습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상 후 일정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뇌에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잠깐 쉬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루틴,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특별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커피를 마실 때 온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빠르게 마시는 습관과 합쳐지면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커피가 나왔을 때 바로 드시기보다는 10분 정도 두었다가 적당히 식은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의 향도 더 잘 느껴지고
천천히 마시게 되면서 카페인이 흡수되는 속도도 조금 더 완만해집니다. 성급하게 뜨거운 음료를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음료를 바로 드시는 편이신가요? 설탕을 줄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두세 스푼씩 넣는 습관이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단맛이 있어야 커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장 설탕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설탕 대신 우유를 소량 넣으면 부드러운 단맛과 고소함이 생기면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달달한 커피를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사회적 교류와 함께하는 차 한 잔의 힘도 생각보다 큽니다.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시간은 뇌에 훨씬 더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나누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지 기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뇌에 입력되는 자극이 줄어들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지인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며칠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실천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오후 커피를 한 잔 줄이는 것도 좋고 제로 음료 대신 홍차 한 잔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를 일주일 동안 유지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몇 달 뒤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하루 2잔에서 3잔 사이 오전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홍차를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조심하셔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이고 또 하나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건강하다고 여기며 습관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무설탕이라는 표시만 믿고 제로 음료나 인공감미료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 증가 경향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오후에도 커피를 여러 잔 드시고 제로 탄산음료를 끼고 사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뇌 회복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전에 적당한 양의 커피를 드시고 오후에는 홍차나 물로 대체하시며 인공감미료 음료를 줄이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 동안 뇌가 더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몇 년 뒤 상당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늦게 마시던 커피 한 잔을 오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지금 드시는 커피를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시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도 수면과 뇌 회복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후 커피를 오전으로 옮기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의외의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행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테니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